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산업론이, 마이스 산업론 역시 스마트 관광의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크게 달라지고 있는 관광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부터 저는 제가 다양한 직업을 거쳐서 현재 교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교수이기 전에 기자였고, 또 사업가였고, 또 프린트 개발이라는 엔지니어였고, 또 드론 교관이라는 인스트럭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많은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 나라에서 향후의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 강의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알아볼 거고요. 우리는 적극적인 디지털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합니다.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기간에 불편하기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기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전후로 기업들은 크게 바뀌었거든요. 우리의 생활도 많이 바뀐 거잖아요. 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과거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도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도 느꼈고요. 우리는 예전보다 더 개별 관광을 선호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관광을 더 선호했던 거죠. 각기 다른 성향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여행 서비스가 크게 강조되었던 겁니다. 그런 기억을 우리는 이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행 전 단계에서부터 스마트폰 활용이 극대화되었고, 스마트 관광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죠. 혼잡보다는 안전하고 믿을 만한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과연 우리 관광 산업은, 우리 마이스 산업은 이런 분야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에 딱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어인데 4차 산업 시대의 디지털화, 플랫폼화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 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활용해서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그 전통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만드는데, 거기에 4차 산업 시대의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단체로 모이던 그런 어, 여행의 형태에서 개별 소수 작은 인원의 개별 여행으로 가고 있는 추세와도 비슷한 것이죠. 바로 이 표를 보면은 그거를 잘 알 수 있는데,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의 구분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딱 코로나를 기점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가 가려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비대면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또는 화면으로 나의 증상을 얘기하고 약을 처방받는 이런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의료 분야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탈경제화입니다. 산업 간의 경계가 뚜렷했다면 앞으로는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신발 만드는 회사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어? 원래 하던 비즈니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초맞춤화, 맞춤 서비스의 맞춤 서비스가 점점 더 극도의 맞춤 서비스로 맞춰간다는 얘기입니다. 딱 나에게 맞는 같은 가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죠? 나한테만 딱 맞는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소비자들은 생각합니다. 서비스화. 아날로그 시대에는 제품 중심의 서비스였습니다. 제품 파는 것이 더 중요했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서비스 중심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플랫폼에 가입만 하면 웬만한 공산품은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냉장고를 샀다고 생각해 볼까요? 냉장고는 무료입니다. 냉장고 무료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냉장고를 채우는 음식물은 저희 회사에서 공급받는다면 냉장고는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실시간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네, 며칠 기다리세요. 다음 주에 오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지금은 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을 해야지 기업은 생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또 초실감화. 이것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먼저 판매하고 경험해 보세요 라는 말 대신에 이제부터는 저 이거 한번 사용해 보고 구매도 될까요? 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경험을 한 다음에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고객 경험을 중시하고 고객의 후기를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플랫폼 시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외국의 사례인데 베트남과 터키 이런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변화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한국에서의 경우인데 한국에서 여행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최근 유행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은 이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음식점의 전단지를 모바일로 바꿔놓았다 라고 보면 되고요. G마켓과 쿠팡은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물건을 갖다 줍니다. 또 전통적인 숙박업과는 다르게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전통적인 관광산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난 20년간 유독 여행업만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져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기업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여행사인데 이 여행사는 2012년에 시작했습니다. 자유여행객과 해외 현지의 한인 가이드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으로 시작했던 여행사인데 당시 고려대에 다니던 대표가 그 학교 교내 창업 경진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자본금 1,000만 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주목해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를 살펴보죠. 패키지 여행 중심의 여행 산업이 자유여행 중심의 여행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여행사 사장님들,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 모두 투어 사장님들은 공항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손님들, 여행 가는 손님들의 절반은 우리 손님이다. 자기 여행사 손님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행사는 한 게 없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 뭐냐?
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여행을 선택하고 온 사람들이죠. 스스로 항공권, 호텔 예약하고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여행 서비스를 한다는 것, 좀, 뭔가 조금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개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국내 최고의 트래블 테크 회사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고객의 여행자 수가 950만 명, 그 다음에 투어와 상품 수가 19,780개, 그 다음에 누적 리뷰, 그 고객의 경험이죠. 100만 건 이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점점점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12년에 그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2014년에 티켓 판매, 2016년에 실시간 호텔 판매, 2017년에 특가 한인 민박 판매, 2018년에 항공권 판매, 2019년에 패키지 여행 상품 판매 등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대표에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 창업에 나선 이 대표는 7년 만에 국내 여행 최다 플랫폼 수장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거래액이 3,600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2018년에 비해서는 3배나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성장이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시아 최고의 투어 액티비티 플랫폼을 목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점점점 여행부의 본질이 유통업이라면 항공과 호텔 부분은 인터넷 모바일 기술을 통해서 유통 단계를 직거래에 가깝게 진화시켜 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여행을 원하는 고객과 가이드를 직접 연결해주는 사업 구조가 아주 심플합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간단하다는 거죠. 바로 그 유통 구조를 혁신한다는 뜻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에 티켓 패스, 예를 들어 영국의 웨스트엔드 뮤지컬 티켓을 판다든지 프리미어 리그 축구 티켓을 판다든지 싱가포르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티켓을 판다든지 상품을 좀 더 심플하게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항공권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 상품을 추천합니다. 항공권에 표시된 인원, 기간, 목적지, 성인, 아동수, 좌석 종류 등등을 분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LA 공항을 이용하는 성인 2명과 아동 2명 티켓을 산 사람이라면 디즈니랜드 같은 가족 여행지를 추천하고 반면 에어프랑스의 이코노미석을 구입한 성인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여행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는 앞으로는 비디오, 영상을 더 보강해서 플랫폼을 강화하고 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는데 이렇게 여행사의 서비스가 디지털 시대의 서비스로 변화되는 것, 여기에 주목을 해보자는 겁니다. 또 한국에는 트리플이라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라는 여행사의 자회사이기도 한데 이 트리플 역시 모바일을 통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00만 명의 여행자, 100만 개의 여행 리뷰, 470만 개의 여행 일정을 제공하고 있죠. 모든 예약을 최저가로 한 번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도 해외도 무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이 정보가 충분하니까 여행객들은 개별적으로 여행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복잡한 여행 일정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직접 맛보고 즐긴 장소별 여행 리뷰를 제공해서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날씨나 환율, 길찾기, 번역, 지차 계산 등의 부가 서비스도 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점점 여행만 했는데 손가락 몇 번 눌렀는데 포인트가 쌓이는 조금 수상한 클럽, 지금 클럽 멤버를 급구합니다. 즉 포인트를 줘서 다시 여행을 할 때 트리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앞에 본 두 개 회사를 우리는 관광 벤처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관광 분야에서 하나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을 우리는 관광 벤처라고 부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마 여러분의 고향에서도 이 관광벤처를 부르는 용어들이 생길 테고 또 생겨날 겁니다. 한국에서 관광벤처는 코로나 이후에 관광시장 회복 준비를 위해서 창의적인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즉 스타트업의 관광 분야의 스타트업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네, 이건 이제 한국에서 2022년에 그 관광벤처 모집 공고의 포스터를 제가 가져온 건데 관광 창업의 든든한 지원군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최고 몇천만 원 이상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창업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런 창업의 아이디어 이런 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관광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이 관광 스토리텔링은 사업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가능하고 여러분의 개개인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됩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잘해서 빵집을 하고 싶다. 독특한 아주 건강한 빵을 만드는 빵집을 하고 싶다면 갑자기 빵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전부터 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신선한 재료를 구하고 또 실제 빵을 만들어 보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나눠줘 보고 그 평가를 들어보고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던 사람이 빵을 만들면 자연스러운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꿈꾸는 목표가 여기 있다면 미리 지금부터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빵집을 하겠다면 지금 벌써 나는 빵을 잘 만들고 있거나 빵을 배우고 있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관광 스토리텔링이란 장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흥미로운 스토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스토리를 발전시켜 관광객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장소라면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 흥미로운 스토리를 더 강조하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그 이유는 그 관광 트렌드의 변화도 있어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돼서 가족 여행이나 개별 여행객이 크게 늘었어요. 네, 일에 매몰되지 않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관광지 개념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받지 않았던 마을이나 숲속 이런 데도 관광을 가기 시작했고요. 재미나 흥미, 의미를 줄 수 있는 장소면 모두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하나의 목적지가 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관광지 개념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례들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탈리아 베로나입니다. 여러분 다녀왔는지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로나의 역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마치 어디에 이끌린 것처럼 막 걸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 줄을 지어서 따라가는 거죠.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어딜 가는 걸까 이 사람들이 하고 갔더니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그 섹스피어의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가 된 줄리엣의 하우스가 있는데 그 줄리엣의 하우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던 그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고 또 줄리엣의 동상이 새겨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리엣의 동상도 만지고 그 발코니를 바라보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배경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여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루렐라의 언덕, 벨기에 브뤼셀의 오줌 사는 소년, 핀란드의 산타마을 이런 곳들이 다 스토리에 끌려서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된다는 거죠. 제주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를 여러분 한 번쯤 가봤을 텐데 제주도에는 제주 올레라는 트레킹 코스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관광지만 둘러보는 여행에서 길을 따라 걷는
선의 여행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빠른 여행에서 발로 걷는 느린 여행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단체 여행에서 소규모 여행으로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관람형이었다면 두 번째는 체험형, 지금은 체류형, 아예 머무는 것, 오래 머물면서 관광을 즐기는 그런 움직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자, 이런 그 공간 스토리텔링의 전략은 어떤 거냐면 장소 자체가 하나의 자산입니다. 장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조사해서 다양한 장소 자산들의 경쟁력 분석, 차별화된 장소 자산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스토리를 발굴하는 겁니다. 장소 자산과 관련된 스토리 목록을 작성하고 장소 이미지와 가장 적합한 테마 스토리를 발굴해내는 겁니다. 이 테마 스토리에 따른 장소의 스토리를 개발해내는 거죠. 그리고 공간기획. 발굴된 스토리를 기반으로 공간기획 스토리와 연관된 공간들을 선정해서 의미와 하나의 테마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의 관광과 앞으로의 미래의 관광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디지털 시대의 관광, 디지털 시대의 마이스는 달라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준비를 잘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Are you ready? 라는 질문으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4차 산업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